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할까요? 도와줄 게 있을 땐 곁에 있고, 부탁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가족도, 때로는 자식도,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면 뭔가 말할 수 없이 허탈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뭘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겪어온 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나도 그랬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의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3명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사람은 왜 필요할 때만 찾는가? 오늘 전화 한 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받지 못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을 때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은 부탁이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생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계셨을 겁니다. 서운한 건지, 허탈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그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채로, 혹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친구가, 오랜 지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제야 연락을 해옵니다. 바빠서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뜻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시큰둥할 때,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찾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람은 왜 필요할 때만 찾는가? 그런데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덜 중요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뭘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쇼펜하우어, 니체, 부처와 함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으면 아마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아나 싶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행동한다. 타인을 향한 관심은 대부분 그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싶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챙겨준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챙김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인간은 의지라는 것으로 움직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의지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힘들면 도움을 원하는 것.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깔려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도 있습니다.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명절에나 한번 오고
전화는 자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차를 바꾸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어머니, 저희 애 유치원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아니면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라는 말 뒤에 사실 부동산 문제나 돈 문제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어딘가 서운하기도 하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쇼펜하우어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실체다. 관계는 대부분 상호 이익으로 유지된다. 그 이익이 없을 때 인간은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차갑게 들리지요? 맞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이구나.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 그 불안이 해소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와 어울리는 이유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 이웃과 인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기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사라지면, 다른 것들이 더 급해지면 그 관계는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 왜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지? 라는 그 감정은 사실 이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안이 지금 당신 없이도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이 적고, 실망이 적을수록 마음이 자유롭다. 이 말은 나중에 붙여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연결됩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보다 더 직설적입니다. 불편한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땐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도 니체의 말이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처음 읽으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는 사람, 술 한잔 하자는 사람, 회식 자리엔 늘 북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요,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명절 카카오톡 메시지 정도가 전부가 됐습니다. 이게 서운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직위, 네트워크, 영향력, 정보, 때로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게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니체는 이걸 냉소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권력 의지 윌 투 파워의 작동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 확장하고 더 나은 상태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이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게 의식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잘 보라.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관계의 본질이 보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정서적인 지지입니까? 경험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입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관계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어딘가 기댈 수 있는 존재,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부모니까요.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 당연시될 때 연락이 의무처럼 변하고 결국 줄어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 있어줬으면 하는 것, 안부라도 물어봐 줬으면 하는 것.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섭섭함이 생깁니다. 니체가 말한 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체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동정을 구하고 강한 자는 자신만의 길을 간다. 이 말이 처음엔 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타인의 반응에 나의 가치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걸 보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당신을 얼마나 찾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주변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그걸 배우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또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승의 힘이 될 때 유지된다. 어느 한쪽이 발목을 잡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그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니체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가치의 교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잔인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알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가치를 타인의 연락 빈도로 재지 않는 것. 둘째,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것. 세 번째는 석가모니 고타마 붓다입니다. 앞에 두 철학자가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다면 부처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이 말을 들으면 집착이라니 나는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꼭 뭔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해야 한다. 친구라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야 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먼저 챙겨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부처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타인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럼 혼자 살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는 고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준다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한다고 해서 내 하루가 무너져야 하는가?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준다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부처는 말합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 아름답다. 지는 것에 분노하는 것은 꽃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울 때는 가깝고 멀어질 때는 멀어집니다. 그게 관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혹은 멀어진 것에 계속 마음을 쓸 때 그때 고통이 생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만 옵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서운합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하루를 채우고 동시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는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다림 자체를 놓아버리십시오. 전화가 오면 기쁨이고 안 오면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부처가 강조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는 놓아줌을 말합니다. 놓아줌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어차피 안 된다는 패배감이지만 놓아줌은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는 자유입니다. 부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줍니다. 이 모든 게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거나 억지로 만들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는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오는 고통. 자식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하는 마음. 둘째는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해야 할 때 오는 고통.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과의 불편한 만남. 셋째는 변하는 것을 붙들려 할 때 오는 고통. 예전처럼 가까웠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이 세 가지 고통이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중도를 말합니다.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관계는 있되 그 관계에 내 행복을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땐 충분히 따뜻하게 대하고 멀어질 땐 조용히 보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가장 성숙한 관계의 태도라고 부처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랑을 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과 크기가 상대방의 방향과 크기와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고통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가치의 교환이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연락 빈도로 재지 마라. 부처는 말했습니다.
기대가 고통을 만든다.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세 사람 다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길 바라는 것, 친구가 먼저 챙겨주길 바라는 것, 이웃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이 바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바꾸려 할 때, 혹은 타인이 바뀌지 않는 것에 상처받을 때, 거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세 철학자 모두 말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라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식의 전화를, 친구의 연락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잘 지내냐는 한마디를.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건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필요할 때 찾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필요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하지만 그 필요에 따라 사람이 오고 가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을 끊지 마십시오. 가끔 서운한 마음에 나도 연락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관계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연락의 결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내가 연락했으니 상대방도 자주 연락해줘야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둘째, 당신 자신에게 먼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 그렇게 내 삶이 충만해질수록 타인의 연락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삶이 충만해 보일 때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합니다. 셋째, 진짜 관계와 상황의 관계를 구분하십시오. 진짜 관계는 필요하지 않을 때도 생각나는 관계입니다. 상황의 관계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황의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믿을 때 실망이 옵니다. 반면 진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이 나이에 가장 현명한 관계법입니다. 그 진짜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명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관계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에게 그 상처가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도, 저도, 그 사람도 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서운함이 조금 줄어들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생깁니다. 그 평화가 이 나이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